제가 맡은 발표는 인산서원의 설립의 이제 역사적 연원과 그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인산서원이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또 왜 설립이 되어졌는가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는 바이기는 하지만 인산서원은 우리 아산에서 가장 최초로 이제 설립된 서원이죠. 근데 처음에 이름은 오연서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는데요. 오연서원의 오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리학의 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필을 비롯한 정여창, 조광조, 이원적, 이황 이 5분을 주양으로 모신다 하는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서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오현서원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알지만은 이 5분을 서원에서 모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분들의 문묘 종사가 당시 선조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었고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아산 지역의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연서원이 아산에 이제 건립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제 선행되어진 몇 가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우리 조선시대의 아산 지역, 바로 아산, 온양, 신창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양반 사족 사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조대, 바로 이제 오연서원이 만들어지는 무렵에 정치 지형, 그 다음에 내포 또는 아산 지역과의 관련성, 이걸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연서원이 설립될 때 주도 세력이 어떤 인물들이며 또 그들의 정치적 또는 학문적 성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연에 대한 숭앙의 어떤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해명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지는 사료가 많이 지금 존재하지 않다 하는 것이어서 지금 남아있는 사료를 최대한 정황적 증거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사실에 접근하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산 지역의 사적사회 형성을 보자면 고려 왕조가 끝나고 조선 왕조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지배계층들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존재를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 양반이라고 하는 이 특권 신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관직을 매개로 형성되어진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관직에 진출해야지만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관직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 사마시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에 패스를 해서 최종 문과대과에 급제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족 집단에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사마시는 통과를 해야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사족이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산 지역에 조선시대 사마시 또 문무과 급제자 수를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면은 대략 지금 이제 저런 표가 그려집니다. 조선시대 전체 500여 년 동안에 생원시 합격한 사람은 163명, 진사는 125, 문과는 54명, 무과는 84명 이렇게 배출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인산서원이 설립되어지는 시기, 바로 이제 선조 연간에서 광해초까지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정기 후기로 나누는데 선조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한 200년 세월이 됩니다. 근데 2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배출된 인물을 따져보면은 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생원에 합격한 사람이
이 26, 진사는 11명, 문과급제자는 불과 5명밖에 안 되고요. 묵과가 이제 한 30명. 근데 묵과의 경우에는 묵과 방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산실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힘들고 사마 방목이나 묵과 방목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하는데 이렇게 사마시 합격자가 200여 년 동안에 세월 26, 진사 11명, 문과는 불과 이제 5명밖에 안 되고요. 이렇다면은 이런 정도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사족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사족 사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취약한 이제 이런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아산 지역의 경우에 사마시, 세원시 합격생이 성적 11년에 배출됩니다. 그리고 진사시는 연산군 10년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1392년에 성립이 됐는데 무려 88년 또는 100년이 넘어서야 사마시 합격자가 배출돼 나온다. 문과 급제자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인의 그 김구 선생이 태종 16년에 이제 합격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박원수라는 분이 성종 1년에 합격하는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의 합격자는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3분은 다 선조 때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묵과의 경우에는 충종 20년, 1525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백원이라는 그 인물, 그다음에 32년에 1937년인데요. 방응두란 분이 이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15세기에는 이 아산 지역에 이 소위 양반 사족 사회라는 것이 거의 아주 미미한 형태로 존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사족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설명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16세기에 와서야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다. 그런데 이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토성조에 여기 유력 가문이 한 그 12, 13 정도 가문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일부만 보면은 사마시에 합격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지방 아마 향리층으로 머물렀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중에서 사족층으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상승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여기서 사족사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특히 서울과 경기권에서 이쪽 지역으로 옮겨오는 입향사족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족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경기도나 서울하고 강한 그 인적 또는 지리적 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 우리 아산을 접근하는 방법은 배를 타고 남양을 거쳐서 아산만으로 들어오는 이 수로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루트를 따라서 서울과의 지역적 연고성이 굉장히 강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과 경기권과 이쪽 네트워크가 강한 이런 이제 그 입향사족들이 있는 반면에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학통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또 정치적 편향성이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쟁이 격화될 때도 이 지역을 보면은 뚜렷한 어떤 당색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남인, 뭐 북인 또는 서인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특성들이 이제 확인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연서원이 이제 건립되어질 때는 어떤 이제 특징을 갖느냐? 저는 오연서원의 건립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습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사족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어떤 뚜렷한 그 자기 어떤 정체성을 보여준 그 특징이 좀 안 보였는데 오연서원 건립운동에 아산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산 지역 사족사회가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이제 확보하려는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현이라는 5 사람은 아산과의 지역적 연고가 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갖다가 왜 아산에서 이렇게 그 서원을 만들어서 그게 배양하고 수강하려고 했을까? 이거는 당시 이제 그 전체적인 이 주류의 다시 말하면 이제 사림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그 전국적 단위의 어떤 그 주류에 편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빚어진 결과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오게 되면은 최초의 이제 향연으로서 이제 홍가신이 여기에 이제 배양이 됩니다. 홍가신은 당시로 봐서는 아산 지역 출신 중에 상당히 전국적인 명망가로 인정받던 그런 인물이고, 더더구나 이제 이모학의 난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의 공 때문에 청남고시 1등으로 책봉되어질 정도로 어떤 프리미엄이 강했던 인물. 다만 근데 이제 이분이 보면은 어떤 이 지역적 어떤 학통성의 기반이 이제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일종의 사유가 되어 가지고 지역의 유림들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확인되어지는 면이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가신을 이렇게 배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무려 44년 동안 말이죠, 추가로 추배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백이 상당히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적당한 인물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1668년에 와가지고 이제 네 분의 기준, 이지암, 이덕민, 박지계 이제 이런 분들을 추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보면은 여기 적객, 그러니까 유배를 왔던 이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현감이었던 이제 이지암, 이런 분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덕민하고 이제 박지계 이 두 분이죠. 근데 이제 이덕민은 그분의 어떤 조행, 다시 말하면 이제 행동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스러운 면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지역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성혼과 연결되지는 학통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면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와 박지계 선생에는 보면은 학문적으로도 예학의 아주 종장이라 할 정도로 아주 깊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학유 또는 뭐 유연으로서의 어떤 아주 모범적인 형태를 갖춘 분은 이제 박지계 자매화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학통이 크게 뿌리를 내어줘서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기는 이제 좋았는데, 이거 이제 사실 보면은 박지계 선생의 학통이 굉장히 어떤 확장성을 갖지 못한 것,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 어디죠? 저쪽에 박지계 선생하고 이제 비슷하게 내려왔던 회덕 지역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하고 이제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철 논란과 이제 청약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663년에 오게 되면은 현감 윤핀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이제 회철 시도를 합니다. 회철의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과 관련이 없는 오현을 갖다가 왜 이 서원을 통해서 수강하나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제시를 하면서 이 서원을 갖다가 없애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배양되어 있는 분은 홍가신 밖에는 이제 향연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홍가신의 증손자인 홍기란 분이 아주 크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함을 갖다가 이제 지적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신장 아주지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년 뒤에 1668년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현을 갖다가 그 추가로 그 배양하는 그 노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회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역성과 확동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그 인산 서원을 더욱더 확고한 서원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하려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그 사익을 받아야지만 이게 이제 서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확보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양 작업의 목적은 사실은 이제 청액을 위한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때 바로 이제 현종이 본격적으로 온양온천을 그 찾아오는 온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왕이 그 온행을 하는 것은 조선 초 태조 이성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지만, 그 세조 이후에는 말이죠, 왕이 내려오는 것이 단절이 됐었어요. 그리고 특히 임진왜란 때는 이제 온궁이 완전히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국왕이 이제 찾지를 안 했었는데, 현종 6년에 와가지고 온궁이 다시 지어지고 본격적인 이제 국왕의 온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종은 5번이나 온행을 그 다녀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이 그 온양을 찾아온다는 것은 당시 지역민들한테는 이 엄청난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국왕이 찾아온 목적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왕은 지방에 내려갈 때 일종의 통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죠. 그 때문에 이제 지역의 백성들의 삶을 돌봐주고 그들의 민원을 또 받아주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이제 그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백성을 위무하는 활동을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왕을한테 그 이렇게 그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그 어떤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액을 위한 그 노력을 하게 되는데, 1669년도에 바로 이제 그 네 분의 이제 그 향연을 추앙한 이듬해에 현종에 이제 온행을 기요로 해가지고 사익에 대한 청구를 요청을 하지만 결국 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1682년에 말이죠, 숙종 때죠, 오연 추앙에 대한 명분을 또 이제 제시를 하게 되지만 이것도 이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1717년에 숙종이 이제 아산을 또 온행을 왔을 때 이걸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수건에 대한 해결을 시도를 했지만 이것도 이제 성공을 거두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산은 조선 왕조 내내 숙종 때까지 한 번도 말이죠, 다른 지역과 달리 사익서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결국 아산의 그 유림들이 방향을 갖다가 이제 그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현충사를 지어서 그 현충사 사후를 통해 가지고 사익을 받기 위한 그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숙종 33년에 이제 현충사 건립운동을 아산 유림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 이거는 명분이 분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지지를 하는 전국적인 유림들의 그 어떤 호소, 이런 것이 이제 먹게 들어서 결국 사익을 받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러 가지 이 인산서원이 많은 그 서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사익을 받는 것은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산서원 복원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 이미 이제 짐작을 하셨지만 인산서원이라고 하는 이 그 서원은 아산 유림의 최초의 자기 정체성 확보 운동이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아산 유학의 어떤 시원지로서의 그 의미를 갖는 게 인산서원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징성도 있다. 그래서 인산서원의 복원이라는 문제는
이 지역의 지역적 문화 정체성 이걸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오늘날 그 아산 지역이 인산 서원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지역적인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하나로 좀 통일될 수 있는 뭐 이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발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